네,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요, 아마, 물론 저 혼자 생각한 게 아니라, 요 파이오니어드 마인드 7일 전에 1파이 314불 하셨던 분, 그리고 4일 전에 파이프롬 US도 그 인공지능으로 하나 봐요. 이 영상은 또 남자분이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제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다른 암호화폐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파이 가격 정해지겠구나. 이래서 1파이가 314불도 가고 1000불도 가겠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방식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파이 가격을 어떤 거래소에 맡기는 게 아니에요. 물론 거래소에서 상장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1파이 가격을 거래소 시장에 맡기는 게 아니라 이게 230개국 블록체인상의 상품 결제, 합의 가격이라는 말을 파이 코어 팀에서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각국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더구나 니콜라스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전공한 사람이잖아요. 거기에 가장 큰 자기의 장점이 있잖아요. 금리 시장에서 정해지는 거 아니거든요. 기준금리 정하거든요. 환율 시장에서 정해지는 것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것도 고시환율이라는 게 또 있고, 이 환율도 변동환율로 연동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고정환율로 갈 수도 있어요. 파이코인의 가격은 이렇게 낙가마들이나 어떤 세력들에 의해서 만약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다른 코인처럼 그렇게 훌라닥거리고 움직인다면 파이 네트워크는 플랜이 무너져요. 아마 한 달에 한 번씩 기준금리를 내거나 매주 내거나 혹은 24시간마다 내거나 기준금리를 발표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관세청 같은 데서 고시환율을 하는 것처럼 230개국 블록체인상의 상품 서비스 결제 합의된 가격에 따라서 공지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파이코인 코어팀 하는 걸 보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상장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공지 가격, 기준금리에 따라서 이게 과열됐다, 안 그러면 침체됐다를 시장이 알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헤게모니를 거래소한테 끌려다니는 게 아니죠. 아마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파이 네트워크가 1000달러를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지금 5년 지났는데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해서 이분도 얘기를 해요. 결국은 생태계 내에서 가치가 올라가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 거는 제가 보지는 않았어요. 이제 가격 예측하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이게 완전히 다른 거로 하겠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이런 거죠. 그러면 1파이 기준 가격은 누가 정하냐? 달러 같으면 연준 의장이 미국에서 정해요. 한국 금리는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장이 정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발표만 사실 한국은행장이 하고 발표만 파월 의장이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뭘 보고 기준금리를 정하고 이 환율 정책을 쓰냐면요. 금융시장이 아니라 상품 서비스 시장에서 기준가를 정해요. 그러면 파이에서 계속 합의 가격을 알려주세요. 이게 어느 나라에서 어느 물건을 얼마에 하는지 파이 결제 매장과 이 파이 결제 매장에 대한 거를 지금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물론 제가 있는 서초동에서 짜장면 한 그릇 가격하고 저기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서대문구 가련동에 지금은 거기가 은평구가 됐죠. 가련동의 중국집하고
가격도 다르지만 양도 달라요. 여기서는 서초동에서는 짜장면 한 그릇에 11,000원인데 라면 하나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근데 가련동 가면 6,000원인데 짬뽕처럼 꽉 나와요. 그렇게 다 다르다고요. 짜장면이라고 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합해가지고 기준 가격을 낸다라는 거죠. 그게 스마트 컨트랙트가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니콜라스 전공 아닌가요? 아마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가야지 파이코인은 성공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냥 시장에 맡겨두면 또 하나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 될 수는 있지만 교환 기능은 없어지거든요.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고생하고 이더리움이 고생하는 게 그 가격이 거래소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이게 결제 시장에서 못 쓰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금리하고 가장 중요한 금리, 물가 상승률, 외환 어떻게 정하죠? 상품 시장에서 정해지거든요. 그럼 파이는 지금 파이 결제몰, 파이 결제 매장, 상품 서비스 시장에 집중하기 때문에 파이코인 가격 결정은 파이오니어들의 스마트 컨트랙트 하에서 블록체인 상에서 파이오니어들에 의해서 합의 가격으로 나온다. 일주일에 한 번 나오건 매일 나오건 그거보다 더 올라가면 과열이고 그거보다 더 내려가면은 침체죠. 그러면 낙전 수입으로 해서 얻었건 뭐로 했건 안정적인 결제 시장으로 갈 수 있겠죠. 이렇게 안 가면 망합니다. 라는 것이 여기 이렇게 해라. 그렇게 안 가면 망합니다.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경고가 계속 나오는 게 11일 전에 파이 프롬 US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걱정하는 일이 안 생기려면 어떡하지? 기준금리나 고시환율처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기준금리나 고시환율 어떻게 정하지? 참, 니콜라스 스마트 컨트랙트 전공한 사람이지. 참, 이거 블록체인이지. 참, 이 사람들 맨날 합의 가격 지금 조사하고 있지. 굳이 파이 코어 팀에 혹은 모더들한테 얘기 안 해도 이미 이렇게 하고 있겠구나. 라고 안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기준금리 이렇게 정하잖아요. 쭉 3개월마다 정하잖아요. 시장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기준금리를 정하면 시장이 여기에 맞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정부에 맞서지 말라 이렇게 되는 것처럼 파이코인도 누가 훌라닥거리려고 그러면 코어팀에 맞서지 말라라는 말이 나와야지 성공을 하는 거예요. 코어팀에 맞서지 말라. 세력들 니네 껍죽대지 말라. 정부에 맞서지 말라. 코어팀에 맞서지 말라. 그러면 코어팀에 힘이 생기는 거죠. 사실은 코어팀이 아니죠. 더 정확히는 파이코인의 스마트 컨트랙트에 맞서지 말라. 이 말이 나와야지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314불, 1000불, 3000불, 만불 간다라는 거예요. 이 낙가마들이 어쩌면 이런 거 알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생태계가 발전할수록 파이코인 가격은 계속 기준가 올라가듯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하는 거거든요. 외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관세청 고시환율 이렇게 딱 일주일마다 한 번씩 탁 나오죠. 환율, 근데 환율은 이거는 딱 정해서 하면 되는데, 이거는 과열 국면, 침체 국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환율은 조작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율 조작국을 해서 워닝을 주죠. 파이도 가격 조작 이 세력에 대한 워닝을 파이코어 팀이 아니라 파이오니어들의 그 합의 가격 거기서 할 수 있죠. 이게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니콜라스가 한 게 빛을 발할 것 같아요. 이렇게 안 하면 다른 코인하고 차별이 없고 교환 가치나 장부에 기재하는 화폐로는 못 쓰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 해야지 10억 명 230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세력들이 함부로 못 덤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가령 강아지도 요즘 예쁜 강아지도요.
이 서초동에서 사면 비싸요. 근데 저 어렸을 때 살던 가련동에서 살면 싸요. 이 동네에서는 한 200만 원인데 그 동네 가면 50만 원에도 사요. 지방에 가면 10만 원에도 강아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합의 가격을 계속 조사하고 있는데, 그러면 세력들이 모잠비크에 가서 니네 싸게 팔지 마 이 새끼들아, 뭐 저기 코트디부아르에 와서 니네 하지 마, 혹은 중국에 가서 야 니네 뻥치지 마, 이럴 수 있어요? 못해요. 이게 10억 명 230개국이기 때문에 세력들이 함부로 덤빌 수 없어요. 이러면 가격이 안정화되는 거죠. 이 가격이 안정화되면 그 누구죠? 심슨 가족에서 예언했던 것처럼 파이가 굉장히 안정적인 암호화폐가 되는 거죠. 설사 각국에서 그 디지털 화폐가 나오더라도 파이코인은 겸용으로 쓰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각국 중앙정부에서 발행하는 CDBC는 환율과 이런 시장의 물가 차이, 일몰일가 시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CBDC가 나오더라도 이 환율에 문제가 있고 국내에서는 되지만 국외에서는 안 되거든요. 그걸 할 수 있는 거는 파이코인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뭐 없나 그랬더니 이제 다우월드 님도 이제 KYC 타이머 등장했다고 하고, 뭐 다들 이거 이제 그 다음에 뭐 상장할 거래소 이거는 잘 모르겠고, 코인시드 님도 트위터 팔로우 지금 340명 됐고 타이머 공개했다 그러는데, 지금 다우월드 님 거 들어가 보니까 요게 이제 나왔더라고요. 다우월드 님 메인 보면은 이제 타이머가 당신 180 며칠 남았습니다. 뭐 184일 남았습니다. 92일 남았습니다. 이렇게. 왜 그러냐면 KYC 신청서는 90일 내로 내야 되고 마이그레이션 다 마치는 거는 6개월이니까. 그래서 며칠 전에도 또 한 분 오셔서 이제 본인하고 아드님 거 갖고 오셔갖고 제가 이제 마이그레이션 이런 거 다 해드렸어요. 근데 저희가 오늘은 이제 수업이 뭐 그래서 깝깝하신 분들, 그러니까 이번 목요일은 내일은 2시에 안 되고요. 오늘 수업을 못 하고 내일은 미뤘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 봐봐. 3시 4시 반. 예. 내일은 4시 반 이후에, 토요일은 2시 이후에. 근데 한 분은 잘못 알고 일요일 날 2시 이후에 오셨더라고요. 다행히 제가 사무실에 있어서 헛걸음은 안 했어요. 그리고 잘 하시고 갔어요. 그래서 오늘 본론은 뭐냐? 파이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1파이 가격 정해질 거다. 안 그러면은 다른 방식으로 시장에다가 이걸 맡기게 되면 파이코인 본래 자기네들이 하던 방식이 망가질 수도 있다라고, 그 힌트를 이제 파이프롬 US에서 얻었어요. 이렇게 되면 쭉 314불, 1000불, 3000불 이렇게 쭉 가겠죠. 네, 감사합니다.